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시세 분석 경기도 약세의 지속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추이를 보겠습니다. 1월 6일 기준 12월 아파트 거래량을 볼게요. 2,965건이 등록됐습니다. 이게 많은지 적은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2월 6일 기준 11월 아파트 거래량과 비교해 봤더니 13.1% 감소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11월 달 거래량이 4,831건이었죠. 자, 2021년 1월에 18,000건 대비해서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금융위기의 수준만큼 떨어진 거래량이었는데 여기서 13.1% 더 감소했다는 거죠. 이것은 저희가 다르게 말씀드리면 거래가 씨가 말랐다는 뜻입니다. 자, 경기도 지역 매매, 전세 매물은 소폭 늘어났어요. 지난주에 매매 물건이 한 85,043건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85,500건으로 한 500건 정도 늘었고요. 전세 매물도 한 60건에서 70건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 부동산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겠습니다. 경기도 매매가 변동률이 0.02%로 나왔습니다. 전주 대비 0.02%포인트 줄어들면서 이제 조만간 마이너스 흐름으로 들어갈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8월 26일 날 금리 인상 직전까지만 해도 경기도 지역 상승률이 0.4, 0.5 이랬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한 속도로 급등하고 있었는데 진짜 금리 인상 두 번에 이렇게 보합까지 가게 됩니다. 전세 가격 변동률도 0.01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는 전세 가격 상승률도 마이너스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경기도 지역의 하락 지역이 확대가 됐습니다. 어디? 하남과 의정부 지역이 하락 대열에 합류했고요. 특히 하남 지역 하락세가 굉장히 크네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미사 지역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미사 지역 체크하는 거 보시면서 하남 지역 가격 변화세를 한번 체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흥과 광명, 성남, 의정부 지역도 하락했는데 여기에 추가로 성남시 수정구도 하락한 지역입니다. 자, 경기도 지역 대표 10개 단지를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한강 이남 6개 지역과 한강 이보 4개의 단지를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각 아파트의 한두 개 평형의 매매와 전세 변화를 체크해 드리는데 오늘부터는 저희가 최근 4주 사이의 변화를 체크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5층 이상 최저 가격만 비교를 해드리고요. 전세 시세 비교할 때는 융자 없는 매물 기준으로만 체크를 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 미사 강변 골든 센트럴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10월 이후 거래량 봤더니 전체 아파트 단지에서 3건이 등록됐네요. 자, 이번 주에는 거래 등록된 건 없었습니다. 자, 하남 지역 자체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크게 전환이 됐잖아요. 매매 시세 변화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사 강변 골든 센트럴 59제곱미터 24평형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조사했을 때 9억 4천만 원부터 시작했거든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9억 4천에서 9억 2천으로 조정받았고 이번 주에도 9억 2천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타입 볼게요. 자, 11억 8천부터 저희가 조사를 시작했었는데 어이구야, 일주일 지나고 나서 3천만 원 하락, 그리고 또 3천만 원 하락, 이번 주에도 2천만 원 하락하면서 11억에 최저 급매물이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8천만 원 정도 하락을 했네요. 자, 미사 강변 골든 센트럴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자, 6억 2천부터 조사를 시작했었는데 자, 12월 중순에 6억 수준으로 전세 가격이 조정을 받았고 이번 주에도 6억 수준에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35평 전세 시세 볼게요. 6억 8천에 조사를 시작했는데 아이고, 얘가 알고 봤더니 융자 있는 매물이네. 융자 없는 매물 봤더니 7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 7억 1천만 원 매물이 소화되고 이번 주에도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매 시세는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전세 시세는 고정된 거, 왜 하남 지역의 전세 가격이 안 빠지는지는 여러분도 다 아시죠. 자, 판교 지역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보뜰마을 1단지 신미주 아파트입니다. 판교 전체적으로 매물이 좀 적어서 약간 사이드에 있는 지역을 선택하게 됐는데요. 자, 이 아파트는 10월 이후에 거래량이 한 건이었고 이번 주에도 거래된 건 없었습니다. 올해 최고 실거래가는 17억이네요. 자, 신미주 아파트 33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16억 2천부터 조사를 했는데 계속해서 매매 가격 변동세는 없었고요. 이번 주에도 16억 2천으로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자,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한 달 전에 8억이 시작했던 전세 시세 7억 7천 다시 8억 갔다가 이번 주에 7억 5천만 원으로 전주 대비 5천만 원 추가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과천으로 넘어와서 과천 레미안 슈르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2899세대의 이 대단지 아파트, 이번 주엔 거래 등록된 게 없네요. 10월 이후에 거래량 된 게 좀 많은 편입니다. 다른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자, 레미안 슈르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먼저 59제곱미터 26평 타입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3억 7천이었던 이 아파트, 이번 주에도 13억 7천으로 변화가 없었고요. 33평 시세도요, 지난주에 16억 5천에서 이번 주에도 16억 5천으로 변하진 않았습니다. 자, 레미안 슈르 아파트는 한 달 동안 매매 시세 변화는 없었다는 부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7억 3천에서 시작했던 레미안 전용 59제곱미터 타입의 전세 시세 7억 1천, 7억 1천, 그리고 이번 주에도 7억 1천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3평 전세 시세 볼게요. 자, 8억 5천에 시작했던 전세 시세, 이제 지난주에 8억 4천으로 조정됐는데 그 조정된 시세가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용인 신정마을 1단지 주공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10월 이후에 거래된 건이 3건이네요. 이번 주에 거래 등록된 건 없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8억 3천이었던 이 신정마을 주공아파트 25평, 이번 주에는 8억 5천으로 이 8억 3천 매물이 없어지면서 8억 5천으로 호가 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조사했던 한 달 전 시세로 다시 돌아갔네요. 자, 그리고 전세 시세도 보겠습니다. 4억 8천이었던 이 아파트 전세 시세 4억 5천, 5억까지 갔다가 이번 주에 다시 4억 8천으로 2천만 원 정도 전주 대비 조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 동탄 지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GTX 역세권인 동탄역 시범 운암 퍼스빌 아파트 살펴볼게요. 자,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올해 무려 14억 8천까지 급등을 했죠. 10월 이후에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 5건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요. 이번 주에 등록된 거래량은 없었습니다. 자, 25평 매매 시세 변화 볼게요. 지난주에 9억 5천이었고 계속 9억 5천대가 유지가 됐었는데 이번 주에도 9억 5천으로 한 달 동안 매매 시세 변화는 없었습니다. 33평 시세 볼게요. 자, 13억에서 시작했던 이 33평 아파트 시세, 이제 그 다음 주에 12억 7천으로 조정되고 그 12억 7천이 이번 주에도 유지가 됐습니다. 자, 전세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4억 7천에 시작했던 전세 시세 4억 2천까지 조정이 됐고요. 현재도 그 전세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33평 전세 시세 볼게요. 5억 3천에 시작했던 전세 시세 이번 주에도 5억 3천으로 변화는 있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힐스테이트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광교 지역으로 넘어갈게요. 이 아파트 올해 16억 3천까지 최고 실거래를 찍었네요. 자, 10월 이후에 거래가 굉장히 많은 편이었죠. 그래서 다 담지 못했고 12월에도 무려 3건이나 등록됐는데 이번 주에 거래 등록된 건 없었습니다. 자, 광교 자연의 힐스테이트 33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저희가 조사한 시작부터 해서 15억 7천에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15억 3천으로 4천만 원 정도 매매 시세 호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자, 전세 시세 볼게요. 9억에서 시작했던 전 33평의 전세 시세 8억 5천으로 조정됐고 이번 주에도 그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강 이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강 이북의 4개 단지, 다산 신도시, 고양 킨텍스 인근, 그리고 일산 신도시와 삼성지구 살펴보겠습니다. 자, 힐스테이트 다산 신도시 전용 84제곱미터 올해 11억까지 찍었죠. 자, 이 아파트 10월 이후에 거래량은요 4건이 등록돼 있고 이제 이번 주에 등록된 거래량은 없었습니다. 자, 26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9억 5천에 시작했던 다산 힐스테이트 매매 시세 이번 주에도 9억 5천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34평을 볼까요? 10억 8천만 원 했던 전세 매매 시세가 10억 3천만 원으로 조정됐고 2주가 지나갔는데 이 매물이 사라지면서 다시 10억 8천만 원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거래가 된 건지 아니면 집주인이 거둬들인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힐스테이트 다산 아파트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5억 8천 하던 전세 시세 이번 주에도 변화는 없었고요. 34평 전세 시세는 6억 2천에서 고정되다가 이번 주에 6억으로 2천만 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킨텍스 꿈에 그린 아파트 살펴볼게요. 킨텍스 역사 생길 곳 주변에 주상복합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2019년까지만 해도 8억 2,500만 원인데 14억 7천까지 뛰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거래가 없었고요. 10월 이후에 거래량도 거의 없는 단지입니다. 자, 매매 시세 변화 볼게요. 14억에 고정되던 매매 시세 이번 주에도 변화는 없고요.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6억 8천 하던 전세 시세 이번 주에 6억 3천만 원으로 5천만 원 정도 전세 시세가 조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일산 신도시로 넘어와서 일산 호수마을 2단지 현대아파트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이번 주에 등록된 거래가 있었어요. 12월 13일 날 전용 84제곱미터가 6억 7,500만 원에 저층 매물이 거래됐습니다. 이게 저희가 오늘 다뤄드린 10개 단지 중에서 유일하게 이번 주에 등록된 거래량이에요. 자, 매매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26평 시세 6억 3천이었는데 이번 주에도 6억 3천으로 변화는 없었고요. 31평 같은 경우는 7억 4천에 3주 연속 시세가 고정돼 있다가 이번 주에 1,000만 원 조정받은 7억 3천으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자, 전세 시세 볼게요. 26평 같은 경우는 시세가 4억에서 4억 3천으로 올라갔고요. 31평 같은 경우는 5억 4천에서 이번 주에도 5억 4천으로 변화는 없었습니다. 일산 신도시 전세가격이 굉장히 매매가 대비 높은 편이네요. 자, 삼성 2차 아이파크 살펴보겠습니다. 10월 이후에 거래량은 2건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등록된 거래도 없었습니다. 자, 삼성 2차 아이파크 74 타입 매매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9억 3천에 시작했던 매매 시세 이번 주에도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33평 전세 시세는요. 10억 11억에서 10억 8천 다시 11억 그리고 이번 주에 10억 5천의 급매물이 나와서 체크를 해드립니다. 자,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6억 5천에 시작했던 전세 시세는 전주에 6억으로 5천만 원 정도 조정됐고요. 이번 주에도 그 시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33평으로 넘어가 볼게요. 6억 8천에 시작했던 전세 시세가요.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6억 5천으로 조정이 됐고요. 이번 주는 무려 6억으로 5천만 원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전세 가격 약세가 경기도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매매 시세 변화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미사 강변 골든 센트로는요 35평이 2천만 원 조정이 됐고요. 판교 지역 보뜰마을 1단지 변화 없었습니다. 레미안 슈룩 과천지구 변화 없었고요. 용인 수지 주공 1단지는 오히려 2천만 원 상승을 했습니다. 동탄역 시세 변화 없었고요. 광교 자연의 힐스테이트가 4천만 원 하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힐스테이트 다산 34평은요 5천만 원 정도 호가가 더 올라갔고요. 킨텍스 꿈의 그림 변화가 없었고요. 일산 신도시도 변화는 없었고요. 삼성 아이파크 2차에서 5천만 원 정도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3개 아파트 단지가 하락했고 2개 아파트 단지가 급매물이 사라지면서 호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전세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먼저 하남 미사지구는 변화가 없었고요. 판교지구에서 5천만 원 정도 호가가 조정됐습니다. 과천지역 변화 없었고요. 용인 수지주공 전세 가격이 2천만 원 조정됐습니다. 동탄지역 변화가 없었고 광교지역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힐스테이트 단산 34평이 호가가 2천만 원 조정됐고요. 킨텍스 꿈의 그린 전세 시세도 5천만 원 하락을 했습니다. 호수마을 현대 2차는요. 전세 시세가 3천만 원 오히려 26평에서 올랐고요. 삼성 아이파크 2차 33평이 전세 시세가 5천만 원 하락을 했습니다. 전세 시세가 하락한 곳은 5개 단지고요. 전세 가격이 상승한 곳은 1개 단지였습니다. 자, 분명히 약세장입니다. 전세, 매매 모두 약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강한 하락세는 아니지만 분명히 상승 동력 없이 조금씩 떨어지는 하락 장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드디어 일주일 뒤 추가 금리 인상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추가 금리 인상은 올해 첫 인상이고요. 연내 1.75%까지 갈 거란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자, 기준금리가 1.5%가 되면 전세 공급이 증가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기준금리가 1.75%가 되면 매매 공급량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진득하게 기다릴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기존 주택 매수 시점을 최소 올해 11월부터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 시장 하락기가 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희 쇼킹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보시면 첫 장에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파트가 있습니다. 과거 부동산 조정 사례를 공부하시고 이 조정이 어떻게 다시 반등을 했는지 공부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